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7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한 달을 좀 돌이켜보면 힘들었다는 말로는 좀 표현이 안 될 만큼 어려웠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김재윤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죠. 7월 한 달도 어려웠지만 오늘 또 폭락 나오고 있어요. 네, 매일매일 어려운 것 같은데 네.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 시장 분석이 좀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월요일날 방송한 거와 마찬가지로 네. 지금 시장 그냥 의미 없어요. 예. 그쵸. 어제 잠깐 반등 나오긴 했는데 그냥 잠깐 반등에 불과했고 오늘 네. 그 이상으로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600선도 한번 깰 수도 있어요. 음. 600선 코스닥이 500선을 간다는 얘기는 네네. 2014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쵸. 예. 원래 기업이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성장을 못 이뤄내고 다시 떨어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지수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음. 코스닥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다곤 하나 네. 굉장한 심리적 지지선이 2천을 깨게 되면은 어. 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2천을 깨고 지지를 못해준다면은 음. 뭐 1800까지 떨어진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을 정도로 네네. 지금 상황이 암울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랑 오늘이랑 별 다를 것도 없어요. 그쵸, 예, 근데도 사실은.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은 정말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굳이 주식에 연연하고 네. 너무 주식 투자에 목매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자신을 다질 필요가 있어요. 그쵸. 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케어하고 좀 어느 정도 마음을 평온히 하고 네. 하나의 그 과거에는 주식 잘하는 분들이 항상 무슨 도사, 예, 뭐 계룡산에서 뭐 10년 도 닦고 왔다. 맞아요. 예, 뭐 어디 절간에서 뭐 15년 동안 필살에 산 속에 있었다더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렇죠. 그만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주식 자체가 굉장한 참선이나 그 정신적인 수양이 필요한 그런 행위예요. 네네. 왜냐면은 인간의 가장 큰 욕심을 다루는 분야가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과 갈등에서 피어나오는 많은 실수들 때문에 투자자들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종목 분석이나 시장 분석을 하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좀 특집으로 네. 약간 투자 원칙, 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보는 네. 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원칙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 원칙이 무엇인가요? 투자 원칙은 자신만의 그 투자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택시기사 분들이 첫 손님을 태울 때 네. 성차별적인 단어는 아닌데 첫 손님으로 여성분은 안 태우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그리고 하시더라고요. 안경 쓴 분은 안 태우려고 그래요. 안경 쓴 분은요? 네. 그리고 뭐 그게 속설이 있더라고요. 속설이에요. 예. 아. 하나의 뭐 징크스 이런 건데요. 그리고 검은 옷 입은 분도 안 태우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이런 게 원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게 그 약간 미신적인 얘기에 가깝지만 네. 자신이 통계적으로 그런 첫 손님을 세웠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런 손님을 배제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무조건적인 원칙을 만드는 걸 투자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원칙이란 자신의 투자의 목적, 네. 뭐 내가 투자를 하는데 뭐 진짜 용돈벌이 하려고 한다, 어. 아니면 뭐 집을 사기 위해서 한다, 네. 아니면 뭐 명품 시계를 사고 싶어서 한다, 뭐 차를 사고 싶어서 한다. 네. 이런 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다음 투자의 목표, 나는 얼만큼 벌 것이다. 내가 원하는 금액 한 3천만 원 벌면 그만 할 것이다. 네네. 아니면 나는 10억 벌 때까지 계속 할 것이다. 이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투자의 기간. 기간도 예, 중요하죠. 나는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까지는 투자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기간 정하고요. 그다음 투자의 방법. 그렇죠. 예, 방법은 난 뭐 중장기주로 갈 것이다. 아니면 단타로 갈 것이다. 이런 방법을 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 투자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체크해가지고 모든 거를 원칙으로 만든 게 투자 원칙이에요. 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거는 저의 투자 원칙인데 좀 참고를 하시면서 네네. 자신의 성향에 맞게 좀 바꾸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때문에 그리고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시장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은 모두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네. 제 개인의 상황과 여러분 투자 지금 현재의 상황 모두 틀려요. 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고려해서
투자를 약간 일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예, 기분이 막 좋다고 해서 막 하고 막 그쵸, 나쁘다고 그쵸. 해서 막 하고 항상 일관되게 그렇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계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네네. 거고요. 이런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 원칙을 만들게 되면은 리스크가 관리가 되고요. 왜냐면 나는 뭐 7% 이상 빠지면 무조건 다 팔아버린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자신만의 법칙을 갖고 있으면은 일하기도 편해지고요. 스트레스 좀 덜 받게 되고요. 네.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호황장을 맞이해요. 그때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원래 공부 잘하는 분들 보면은 네. 자기만의 딱 철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따라하고 해서 공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예, 방법을, 참고는 참고만 할 뿐 네.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하는 이유까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멘탈적인 관리 부분이나 리스크 관리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원칙에도 종류와 개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투자 원칙의 종류, 개념부터 좀 들어보도록 네. 하죠. 일단 멘탈 컨트롤. 멘탈 말 컨트롤. 그대로 정신 컨트롤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멘탈이 깨진다, 멘탈 그런 나갔다, 얘기 많이 하죠. 뭐 멘붕 왔다 이런 네. 말 많이 하잖아요. 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이에요. 네네. 정말 뭐 이제 멘탈 아웃될 정도로 어. 요즘 같은 상황에 정확하게 멘탈 나가는 시기죠. 그쵸. 네. 자, 너무 바닥이라고 많다. 생각했고 네네. 그리고 뭐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고 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완전 멘탈이 나가 있죠. 그렇죠. 현재 멘탈이 나가 있는 거는 뭐 굳이 투자자들만은 아니라 뭐 정부도 그렇고 네. 국민들도 다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멘탈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멘탈 컨트롤이랑 테크니컬 컨트롤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멘탈 컨트롤과 예, 테크니컬 컨트롤. 테크니컬 컨트롤 말 그대로 기술적 컨트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법칙, 수량이나 뭔가 정해놓은 기간이나 그렇죠. 뭐 이런 거. 구속 같은 걸 얘기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멘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멘탈을 경험으로 만드는 거고 네. 테크니컬 컨트롤은 규칙을 몇 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멘탈과 테크니컬 중에 하나만 좀 더 중요하게 꼽으라면 어떤 게 더 멘탈이 더 중요하죠. 멘탈이 더 네. 중요하다. 왜냐면 테크니컬 컨트롤은 멘탈 컨트롤이 된 상황 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멘탈 컨트롤을 먼저 해놓고 네네. 그 이후에 테크니컬 컨트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테크니컬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은 아직까지 좀 하기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주식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예, 많이 그렇죠. 들어가니까요. 그런 걸 좀 알아야 네. 되기 때문에 일단은 멘탈 컨트롤이 먼저 중요하고요. 네네. 멘탈 컨트롤을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말 그대로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어렵죠. 말은 쉬운데. 저도 안 돼요. 네, 저도요. 워렌,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워렌 어렵더라고요. 버핏조차 안 된다고 합니다. 그쵸. 예, 스트레스 관리도 안 되고요. 네네네. 정말 뭐 가끔 뭐 노트북 뭐 컴퓨터 다 부셔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 많이 들 거예요. 아, 다 팔아버리고 그만하자. 네. 진짜 떠나고 싶다. 그렇죠. 이 시장을 떠나고 싶다. 그렇죠. 이런 생각 에이 많이 몰라 하시죠? 그냥 마이너스 40%다 끊어버리고 나 주식 앞으로 안 할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주식 오른다는 얘기 듣죠. 네. 그러면은 그동안 잃은 자기 돈이 생각나면서 그때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쵸. 이런 게 멘탈 컨트롤이 실패한 케이스예요. 네네. 오히려 그때 안 빼고 버텼으면은 더 올라왔을 거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말하듯이 불황은 곧 기회다. 네. 근데 단기적인 기회가 아닙니다. 예, 불황이라는 거는 한번 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쵸. 적어도 불황이 끝나면은 3, 4년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불황 기회가 맞지만 네.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황 기회라고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know yourself. 너 스스로를 알라. 그렇죠. 네.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성향과 성격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난 근데 좀 이게 너무 급해. 어려운데. 그렇죠. 난 항상 너무 급해. 난 너무 느긋해. 네. 이런 거 자신의 성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스스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뭐 주위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들을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한테 뭐, 야, 나는 어떤 성격이 좀 안 좋은 것 같냐? 넌 너무 다혈질이야. 그럼 내 장점은 뭘까? 다혈질이라도 쉽게 풀려. 이런 거 있잖아요. 멘탈이 뭐 쉽게 회복이 된다? 네네. 이러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쫙 써보세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점과 장점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이나 단점과 장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동안의 경험, 예, 주식 투자를 중요하죠. 했을 때 내가 이럴 경우에는 좀 수익이 괜찮게 났고 어. 손실을 많이 방어했었어. 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수익도 컸지만 손실도 많이 났어.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지. 전자가 좋죠. 네, 예. 그렇죠. 수익이 조금 줄어도 손실이 덜 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좋지 않았던 케이스를 떠올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김 부장이 얘기한 작전주에 들어갔는데 네. 그 종목이 오를 줄 알았는데 뭐 마이너스 20% 갔어. 아, 이럴 경우에 이제 배제를 시키는 거죠. 아, 김 부장의 정보는 헛소리구나.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뭐 10배 간다는 종목이 나와도 난 사지 않겠다. 어. 이렇게 하는 게 멘탈 관리 하나의 네네네. 좋은 경험에서 돌아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군중심리나 여러 가지 시장의 루머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의도 찌라시 이런 얘기 그렇죠. 들어보면 굉장히 혹할 만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정보라고 쉽게 근데 믿을 수밖에 생각을 없어요.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여의도 찌라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이 2만 명에 육박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정보를 뿌리는 순간 2만 명이 모두 아는 정보입니다. 그게 정보일까요? 그건 정보가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정보가 아니라 정보죠. 정보인데 고급 정보가 아닌 겁니다. 고급 정보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정보는 정보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런 용어를 해요. 정보와 첩보. 예. 정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 어. 첩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행위를 해서 얻은 정보를 첩보라고 그쵸.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첩보를 얻었다면은 그거는 괜찮은 건데 네. 정보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누구나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없다. 예. 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자신을 평가했을 때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한테 첩보가 오진 않습니다. 네. 너무 뼈를 때리시는 근데 말씀. 사실이에요. 예. 저한테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많이 네네. 들어와요. 저 어제만 해도 적정주 한 4개 받았어요. 진짜요? 근데 저 입장에서도 그 정보는 첫 번째 아직 몰라요. 네. 그리고 항상 올라가면 그랬구나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런 종목이 들어오면 일단 그런 종목을 일단 배제합니다. 예. 왜냐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을 경우에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원칙을 세워놓고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신이 정말 좀 사회 유력 인사들한테 뭔가 얘기를 할 정도면은 네. 자신의 정보나 첩보를 믿을만한데 평범한 필부라면은 자신에게 그런 좋은 정보가 오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고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네. 때문에 군중심리나 루머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멘탈 컨트롤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스스로 꼭 지키자 하고 하는 투자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 예, 투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투자 철학은 말 그대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데 나의 마음가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양아치 같은 투자는 하지 않겠다. 뭐 초단타나 뭐 이런 투자. 네. 아니면은 뭔가 나는 돈보다는 정말 세계 뭐 금융에 입어자겠다. 뭐 이런 식도 철학이 될 수 있죠. 말도 안 되지만. 그쵸. 그래서 철학 같은 경우는 많은 유대한 투자자들의 좀 투자 철학들을 좀 살펴보길 바래요. 그런 데서 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네네. 그런 분들의 투자 철학.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불황은 곧 기회다. 그쵸. 그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싸다고 할 때가 가장 고점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거든요. 투자 철학들이. 네. 그런 거를 읽어보셔서 좀 자신에 맞게 네.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철학을 한번 만들면요. 긴 투자 인생에서 롱런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돼요. 롱런 할 수 예, 있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철학은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번 정해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예를 들어 정치 성향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정해지면은 죽을 때까지 바꾸기가 가잖아요. 힘들죠. 네. 중간중간 살짝 변심을 할 수 있겠지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한번 가지기 시작하면은 네. 타종교로 일단 내가 다니는 종교에 열심히 안 할 수는 있겠지만 타종교로 좀 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투자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정해두면은 평생을 같이 할 철학이 되기 때문에 네. 멘탈 컨트롤을 위해서는 투자 철학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이게 투자 철학을 좀 고치면서 성숙하게 만들다 보면은 결국 몸에 배게 되고 네. 습관이 되게 되고 결국은 멘탈 강화가 저절로 되면서 네. 왜냐하면 자신의 투자 철학에 맞지 않는 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멘탈에 크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멘탈 관리, 스트레스 관리에 따른 멘탈 컨트롤 방법에 대해서 좀 투자 철학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자 그렇다면 테크니컬 컨트롤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예, 이거 네. 기술적 관리라고 하고요. 잠깐 투자를 계량화하고 정량화하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아침에 뭐 여자 손님, 안경 손님 안 태워. 근데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법칙을. 네,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멘탈 컨트롤이 된 후에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멘탈 컨트롤이 안 된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안 지켜져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투자 철학과 멘탈 관리를 어느 정도 해놓고 네. 이제 기술적으로 딱 자기네 법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꼭 지킬 사항을 스스로 약속하여 지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스스로의 그렇죠. 나와의 약속. 나와의 약속. 네. 그러니까 애초에 못 지킬 약속은 안 하면 돼요. 네. 그렇죠. 꼭 지킬 수 있는 거, 정말 어렵지 않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고요. 정말 고수의 반열에 들게 되면은 네. 이러한 테크니컬 컨트롤을 굳이 자기가 안 정해도 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딱딱 그냥 어디다 적어놓지도 않아도 네네.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말 그대로 몸에 배게 되는 거죠. 음. 그러한 경지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고요. 네네. 자신의 기술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기술 그쵸. 분석. 예, 기술 분석이라고 하면 뭐 재무제표 분석, 차트 분석, 그다음에 뭐 각종 회사의 이익 가치 분석, 그쵸. 기업 가치 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치 분석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네네. 투자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나는 시총 500억 이하는 안 할 거야. 나는 뭐 실적이 나쁘면 안 할 그렇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시총 500억 이하인 회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음. 근데 난 안 할 거야 했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예. 나 자신과의 싸움이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안 했다가 올라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원칙이 바뀔 수 속쓰리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면 속으로는 안도하겠죠. 내 내 철학 원칙이 지키 잘했어. 맞았구나. 근데 그렇게 흔들릴 정도도 되면 안 됩니다. 아. 네, 오히려 시총 작은 종목의 단점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올랐지만 시총이 낮은 종목은 그만큼 위험해.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은 좀 그렇게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는 회사는 난 투자하지 않아. 어. 그런 경우도 기술적인 컨트롤로 볼 수 있고요. 네네. 이렇게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요. 종목 찾기 좀 쉬워져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한다는 종목들 다 배제해 놓으면은 그걸 뭐 검색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는 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필터링이에요. 그렇죠. 지금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 2,500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이 진짜 수십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그 중에서 딱 나한테 맞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테크니컬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거는 철학보다는 습관적이고 강제적인 스스로에 대한 제한과 구속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치상 좀 목표와 제한을 명확히 해야 돼요. 수치상으로. 예,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아까 같이 시총 400억 이하는 안 해. 일 거래량 20만 주 이하는 난 거래 안 할 거야. 네. 그리고 주가가 뭐 5만 원 이상 하는 종목은 잘 안 움직여. 이런 종목은 하루 올라도 1%고 떨어져 2, 3% 떨어져.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명확한 숫자를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냥 어설프게 난 저 시총 안 해. 뭐 주가 높은 건 안 해. 뭐 거래량 별로 적은 건 안 해. 이렇게 그냥 말로 하는 거랑 구체적으로. 숫자로 딱 정해놓은 네. 건 틀리거든요. 그다음에 투자를 계량화하고 정량화하는 거예요. 이런 걸 테크니컬 컨트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일단 멘탈 컨트롤에 대해서 좀 다룰까 해요. 네. 멘탈 컨트롤. 예,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멘탈 컨트롤은 제가 한 3, 4년 전에 네. 관련 교육 자료를 좀 만들었었거든요. 어. 그때 제가 스스로 하고 있던 멘탈 컨트롤들을 좀 갖고 왔어요. 정말요? 멘탈 컨트롤의 예에 대해서 설명해 그렇죠. 주신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멘탈 컨트롤 방법들을 저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도 되는데 네. 사람마다 성향이나 그런 게 좀 틀리기 때문에 그쵸. 참고를 하시되 네. 꼭 무조건 따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좀 내용이 길긴 한데 네. 하나씩 차분하게 그쵸. 하나씩 들으시면요. 네. 내 얘기다. 본인한테 예. 딱 이건 내 얘긴데 이건 좀 안 좋았던 건데 고쳐야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거든요. 체크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뜨끔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몇 일단은 개 있는지 보죠. 엄청 많은데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네. 자기가 네. 익절하거나 선전한 종목, 그렇죠. 즉 이제 매매를 끝냈어요. 네. 그런 종목이 내가 팔고 난 다음에 10배가 올라가요. 아니면은 팔고 나서 상한가가 2번 갔어요. 네. 근데 보통 주식하시는 초보분들이 그렇게 자기가 팔고 난 종목이 엄청 올라가면은 진짜 엄청 화나세요. 그리고 막 따라잡고 싶어요. 그리고 그쵸? 다시 잡으려고 그러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예. 사실 정말 이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아, 내가 팔았는데 올라갔어. 근데 초연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다시 사죠? 그럼 100% 물려요. 아, 그렇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 물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 종목으로 계속 여러 번 거래하시는 분 계신데 한 번 무조건 탈납니다. 아, 저도 다 겪은 일이에요. 예. 제가 팔고 난 10% 수익 보고 나왔는데 네. 더 가. 아, 그래서 그렇죠. 20%에서 잡았어요. 네. 근데 상한가 할 줄 알았더니 다시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일단 팔고 나면 그 종목 안 보는 게 나아요. 예. 아예. 그렇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네네. 그냥 약간 입맛을 다지고 말겠지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한번 떠난 차에는 그리고 미련을 진짜 갖지 나쁜 사람이 말자. 팔고 난 다음에 종목 막 떨어졌다고 네. 쌤통이는 사람도 있어요. 난 팔고 나왔지. 에이 새끼들 다 물렸네 이러면서 막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 약간 그런 거 보면은 화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예, 왜냐면은 그런 건 다 돌아와요. 네. 사람이 무조건 자신도 물릴 시기가 오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에 누가 와서 또 약 올리기 시작하면 화나죠? 네. 마찬가지예요. 네. 때문에 자기가 매매를 마친 종목은 웬만하면 다시 보지 마시고요. 네. 다시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굳이 보지도 말고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네. 예, 그렇죠. 미련을 왜냐면은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좀 도덕적인 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권선징악을 약간 좋아해요. 권선징악이 예, 착하게 산 꼭 사람은 있다고. 어느 정도 하늘의 도움 도와줄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되는 거 기뻐하지 마시고요. 네네. 남들이 잘 되는 거 배합하지 마시고 예, 본인에게 더 예, 집중을 자신만 잘 되면 하셔야겠죠. 돼요. 나만 네. 잘 되면 돼요. 네네. 굳이 남까지 잘 될 필요 없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네. 두 시간에 번째입니다. 쫓기지 않을 것. 어. 요즘 시장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죠. 그쵸. 예. 조급해하지 않을 것, 초조해하지 않을 것. 초조해하지 않을 예. 것. 그래서 가장 네. 중요한 게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음.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자신을 믿으려면은 그만큼 공부하고 수련을 해야 돼요. 뭘 알아야죠. 그렇죠. 저도 아직까지 제 자신을 다 못 믿습니다. 네. 예, 왜냐면은 그러기에 주식시장이 재밌는 거고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 내에 최저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네. 더 빠진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어. 근데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네. 왜냐면 지금 거의 아직까지 바닥이 왔다고는 확신을 못 드리는데 네. 만약에 바닥이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식의 종목이 한 마이너스 20, 30%다? 그럼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시간이 다 해결해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뭐 한 달에 몇 프로 수익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 금리보다 많이 나오면 성공하는 거예요. 원래는. 네네. 근데 그런 걸 망각하시고 하루에 10% 20% 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렇죠. 초조해하지 않을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수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지금 코스닥이 2.2% 빠졌어요. 네네. 지금 600선 깰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지금 완전 2년 내에 최저점에 맞고 아마 이 구간에서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다시 변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공격적인 매수는 안 하고 있겠지만 언제라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자금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네네. 이런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저희 회원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아무리 빠진다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 빠져봤자 3, 4%고요. 제한이 좀 만약에 있겠다. 오르게 되면은 앞으로 2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참아야 할 긍정적이세요. 때입니다. 네. 참아야 할 때입니다. 네. 정말 화나는 시장이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또 시간이 예. 해결해 주겠지 하고 예. 넘기면 됩니다. 저희도 여의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네. 증권사분들 많이 만나요. 그럼요. 근데 증권사분들이라고 뭔가 음모가 있고 뭔가 좀 아는 게 있을 것 같잖아요. 막상 만나서 얘기하면 똑같아요. 증시 이렇게 떨어져 미치겠다. 맞아요. 예, 유명한 펀드 매니저 분들도 말씀한 대화를 제가 어제 유명한 좀 분을 만나고 왔어요. 예, 한 3천억 정도 펀드 개인 자산 굴리는 분 계시는데 네네. 그 매니저 선배님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저희도 좀 미치겠대요. 예, 한국 증시에서 많이 빼긴 했지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 어떤 전문가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진단을 못 해요. 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그렇죠. 힘든 그 유명한 상황이죠. 경제학자들도 명확히 판단을 못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을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믿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게 가장 마음 편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말을 약간 바꿔 말하면은 남들한테 나 관심 주식으로 돈 가지지 벌었다고 자랑 척도 하지 마시고요. 그쵸. 나 뭐 진짜 수천만 원 잃었다 하고 동정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예.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맞아요. 남을 부러워하고 누가 얼마 벌었다? 음. 왜 벌었겠어요? 그 사람이 잃은 건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 벌었다고 해도 잃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잃은 건 얘기 안 합니다. 네. 남들이 버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는 부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치고 돈 번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음. 무조건 자신의 계좌만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네. 본전 생각 하지 마십시오. 본전 예.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지금 주식 시장에 1억을 넣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마이너스 30%예요. 음. 그러면 지금 내 계좌의 평가 금액은 7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본전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1억이 내 건데 아이고 뭐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투자가 소극적이 되고요. 네.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일단 7천만 원이 되면은 난 이미 3천만 원을 잃은 거예요. 그쵸. 그럼 나의 본전 7천이에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7천만 원 이제 본전에서 네, 내가 네. 5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7,500만 원 그쵸. 됐잖아요. 그러면은 1억이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이제 마이너스 2,50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죠. 7천이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나 이제 500 벌었다. 이제 500만 원 벌었다. 이러한 마인드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와 네, 반밖에 그렇죠. 안 남았네의 차이예요. 그렇죠. 긍정과 부정의 그렇죠.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꾸 방어적이 되고 그렇죠. 뭔가 한 방만 노리게 돼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그렇죠. 미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40% 수익 내면은 30%한 번에 메꿀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4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엄청 어렵죠. 저도 못 찾아요. 네. 그거 찾으면 뭐 정말 좋겠네요. 말도 안 되는 갑부되죠. 네. 그거는 어떻게 시기나 시운이나 모든 아다리가 맞았을 때 되는 거고, 예, 그 때문에 절대 본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네네. 예, 현재 계좌가 내 본전을 생각하고 현재 계좌를 지킬 생각하고 그렇죠. 그 계좌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 중요한 거 거기서 벌면은 좀 빼다 쓰세요. 아, 예. 계속 하지 그렇죠. 마시고. 3천만 원 본전 채울 때까지 절대 못 갑니다. 음, 한 500 벌었으면은 한 100만 원 정도는 나를 현금화 위해서 하셔가지고 뭐 와이프 선물 하나 사주든가 네. 애들 용돈 좀 주든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뭐 선물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돈 버는 재미가 있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고요. 네네. 그러한 수익에 대한 즐거움이 생겨야 건전한 투자로 이어지고요. 그렇죠. 예, 롱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단타로 뭐 10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5만 원 빼가지고 사람들 밥 사주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게 얼마나 좋아요. 버신 만큼 베풀기. 그렇죠. 남들한테는 이거 밥 사줘서 고마워요 소리 듣고, 근데 난 그게 솔직히 번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네. 스트레스 받을 종목에는 애초에 투자하지 말자. 예.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따라잡기, 뭐 투자 위험간 종목들, 네. 그리고 뭐 VI 따라잡기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자마자 불안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20% 오른 종목인데 상한가 가지 안 갈지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가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들어가자마자 겁나요. 예. 들어가자마자 1% 떨어지면 겁나고 맞아요. 1% 올라도 겁나요. 네. 팔까 말까 고민되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종목은 네. 애초에 관심을 끄셔야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뭐 재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관리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막 배임 횡령 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 10배가 오른다고 해도 들어가면 안 돼요. 굳이 들어갈 이유는 그렇죠. 없다. 네. 들어가자마자 스트레스. 제일 중요한 게 종가에 확 올라온 종목을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날 내내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요. 네. 그럴 것 다음날 같아요.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대북주. 대북주가 스트레스 정말 받죠. 왜냐하면 사놨는데 주말 내내 미사일 나올지도 몰라. 그렇죠. 불안해요. 네. 그럴 거면 금요일날 대북주를 뭐하러 사? 근데 의외로 많이 사요. 네. 그래서 이러한 안 쏠 수도 있으니까 사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8월 2일 날 이제 일본이 그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재결정하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화이트리스트 수출 그 수혜주는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다면 저 같은 8월 1일 다 파겠어요. 그럼 2일 날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네,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수출 제재 수혜주들은 엄청난 폭락을 맞이할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아예 정리를 안 하는 게,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예. 있습니다. 그 주식이 가장 좋은 게 수익은 복리예요. 그렇죠. 예. 수익이 고변산되기 때문에 수익 말 그대로 상한가 두 번 가면 100% 상승합니다. 아, 네. 네. 실질적으로는 60% 상승이지만 상한가 두 번 가면은 1,000원짜리가 30% 오르면 1,300원이죠. 네네. 1,300원에 30%가 또 오르면은 1,700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60%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잖아요. 때문에 복리입니다. 네. 손해도 복리예요. 근데 네, 손실도 그쵸. 복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손실한 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1.5배의 수익이 필요해요. 아, 예. 10% 빠지면은 15%가 올라야 본전이 네.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좀 편하고요. 네. 그러니까 수익도 복리지만 손실도 복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요. 너무 수익 손해를 너무 극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이 정도 좀 자기가 항상 빠질 때 빠지는 거에서 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감안하고 손해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 표 같은 건데요. 네. 머리는 냉정히, 어. 가슴은 뜨겁게, 네. 익절은 불타게, 손질은 차갑게. 정말 명언이네요. 예, 이거는 네. 제가 만든 말이지만 어. 제가 생각해서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명언 좀 내셔도 되겠어요. 네. 머리가 머리는 냉정히 냉정하게. 한다는 거는 일단은 투자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수치화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자신의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아. 예, 정말 차갑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투자를 해야 네. 되고요. 가슴을 뜨겁게 하라는 점은 그래도 항상 사람은 욕심이나 목표가 있어야 열정을 됩니다. 가지고 해라. 그렇죠. 네.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꼭 투자에 성공해서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루고 말겠어. 그렇죠. 이러한 열정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음. 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네. 예, 투자는 냉정하게, 네. 그리고 익절은 불타게. 이 말은 뭐냐면은 수익을 얼마큼 봤어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이만큼 먹으면 됐어. 딱 멋있게. 딱 던지고 그렇죠. 더 올라가든 말든, 난 30% 올랐어. 근데 30%면 엄청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난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해. 그리고 과감하게 다 매도하는 거예요. 미련 두지 않고. 네네. 더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유, 안 되는데. 그러다가도 손해를 보시기 그치. 마련이니까. 그렇게 망설이보다는 익절은 그냥, 그렇죠. 그냥 남자답게 불타게 그냥 확 던져버리는 네네. 겁니다. 네. 그리고 손절은 차갑게. 손절은 차갑게. 예. 냉정하게. 그렇죠. 냉정하게 그냥 딱 아니다 싶으면 바로 탁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 네.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사실 멘탈의 모든 관리에 이 네.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그쵸? 게 솔직히 손절보다 익절이 더 어려워요. 맞아요. 네. 사람 이게 흐름이 욕심이라는 계속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만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전에 하지 말고 네. 오후에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게 판도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익절이. 그렇죠? 익절은 불타게, 손절은 차갑게. 네. 그다음에 시장에 순응할 것. 시장에게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네. 유명한 투자 선인들이 말하는 거고요. 음. 오히려 시장에서 주는 만큼만 먹어라 이런 식이 많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유명한 뭐 펀드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 증권사 사람들 그분들도 시장이 왜 이런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순응해야 됩니다. 네. 예. 때문에 장이 빠지면은 이런 말 좀 약올 수도 있는데 빠지면 매수 기회고요. 오르면 매도 기회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그렇죠. 더 대응하기가 주식 쉽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단기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네네. 주식 투자는 평생을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은퇴가 없다. 워렌 버핏 그쵸. 보세요. 8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네. 90 다 돼가는데 그쵸.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평생의 투자예요. 평생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 때문에 어제 한국경제TV 보는데 네. 한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금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아예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네. 글로벌 금융 사태 그때보다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대요. 낮아져 있대요. 그만큼 저평가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20년 만에 한 번 오는 저가 매수 찬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아마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지지해준다면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시장에 순응하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조금씩 빨리 해볼게요. 네. 그다음에 매매 계속 실패하면은 네. 한 3일이나 일주일 동안 장 떠나세요.
아. 네,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네네네. 한 3번 매매 실패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장 안 봐요. 어. 보긴 봐도 매매 네. 안 합니다. 아. 그냥 아예 그냥 일단 관망적으로. 머리를 좀 식혀야 됩니다. 그럴 때는 뭔가 자신의 머리에 부하가 걸렸다든가 아니면 뭔가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쉬면 해결됩니다. 어. 가끔 하늘도 보고 강도 보고 네네. 예, 가끔 뭐 부모님한테 전화도 해보고 좀 다른 짓을 해보세요. 네. 예, 매매 거듭 실패한다면은 가끔씩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 것. 네. 그다음에 항상 매매 후에는 자신을 평가하고 반성할 것. 그쵸. 그래서 매매한다면 내가 한 7% 벌었는데 솔직히 욕심은 안 부렸지만 네. 조금 더 한 2, 3%더 욕심 부려서 됐어. 그런 걸 약간 평가할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15%까지 갈 줄 알고 욕심 부리다가 마이너스 2%로 마감했네.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메모를 해가지고요. 어. 이걸 꼭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는데 네. 한번 적어놓고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억에 남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를 해서 다음과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네.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토론실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네. 네. 종목 토론실. 예, 종목 토론실 가가지고 뭐 찬티 안티 하고 막 서로 욕하고 뭐 하한가 간다 상한가 간다 난리치잖아요.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진짜 네. 아수라장이고 그 인생 끝장난 사람들이 오는 데예요. 경마장 가보셨어요? 경마장 예, 안 가봤어요. 경마장 가면 정말 인생 막장인 분들 그래요. 많이 오시나요? 다 몰려 계셔가지고 진짜 노숙자 같은 분들인데 정말 말도 엄청 거칠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데가 종목 게시판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토론실 가도 상관없는데 네네.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만 있으면 거기서 가도 돼요. 나오는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그렇죠. 근데 마라. 거기서 막 키보드로 싸우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네. 저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종목 토론실을 보고 멘탈 깨지는 분들 많은데 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루머나 소문을 들으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멀리할 것. 그쵸. 오히려 멀리하라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 찌라시 10,000명 이상 보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거기 나왔어. 그럼 난 팔아요. 전 팔아요. 예, 왜냐면은 이렇게 내가 좋다고 생각한 종목이 이제 손을 타는 거잖아요. 그쵸. 누구나 좋다고 보게 되잖아요. 그럼 전 팔아요. 보통 오히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조금 올라간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 경우에 팝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 것. 너무 중요한 말이네요. 그거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네. 정말 한 종목에 미친 듯이 파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구고 대표이사의 동생이 줄줄 누구고 깨고 있군요. 예, 대표이사의 아들이 어디 회사에 다니고 뭐 어디 대학에 들어갔대. 대표이사가 이번에 어디 강남에서 술을 마셨는데 뭐 음주운전을 하다가 뭐 경고까지 받았대. 뭐 이런 것까지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바이오 제약주 관련해서 그런 거 알고 계신 분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HLB 진양공 회장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네이처셀의 그 회장. 예.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저도.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죠. 그분 뭐 트위터나 블로그 다 모니터링하면서 그분이 그냥 남긴 글을 막 해석해요. 막. 그분이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네. 뭐 성경 구절 인용하면은 그거를 막 주가에 연관해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종목의 사랑에 빠진 경우예요. 그리고 뭐 진짜 일개 전문가도 아닌데 뭐 삼상 뭐 의약품 전문가까지 다 깨고 있고 네. 정말 뭐 효과, 효능 뭐 이런 거까지 다 외우고 있는 분이 계세요. 네이처셀 라정찬 장. 나정찬 네. 맞아요, 맞습니다. 기억이 그래서 났네요. 그분의 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면서 그거를 막 다 외우고 막 사랑에 종목과 빠지고 사랑에 빠지지 그렇죠. 말 것. 네. 근데 그게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쵸. 주식 팔고 나잖아요. 허무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쵸. 근데 좋은 결과로 팔고 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뿌듯할 텐데. 그렇죠. 그쵸? 그게 쉽진 않죠. 네. 그래서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은 좋아 보여요, 그 종목이. 네. 네. 뭔가 있어 보이고 네.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다음은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수익을 보았다면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면은 원래 원금에다 번 돈까지 합쳐서 또 다른 데 투자해요. 맞아요. 그러지 마세요. 좀 번 건 좀 빼시고 현금 보유를 좀 그렇죠. 하라는 말씀이시죠? 무조건 재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번 돈은 좀 빼가지고 수수료를 좀 격려해서 네. 돈 버는 맛을 좀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거의 전제는 지금 자기 계좌의 본전이 본전입니다. 그쵸. 예, 일단 잃은 돈 신경 빼시고 네네. 현재의 본전에서 번 돈에서 쓰라는 겁니다. 예. 항상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네. 수익에 대해 희망이나 환상을 품지 말 것. 목표 중요합니다. 그쵸. 난 올해 2천만 원을 벌겠어. 네, 딱 그 목표를 두는 겁니다. 네. 네, 2천만 원을 벌겠어. 목표를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벌면서
이렇게 꾸준히 하면 1,200만 원 벌고 이렇게 약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근데 환상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환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종목이 200%, 300% 갈 거라는 환상. 너무 꿈과 그렇죠. 허황. 뭐 네. 작전주 4배, 5배 간데 그쵸. 이런 거 한 방에 2천만 원 벌 수 있겠어. 그런 환상.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게 단 몇 번의 매매로 어, 큰 수익을 볼 거나 인생을 바꿀 생각하지 말라. 네. 뭐 한두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려는 분들 계세요. 일단 자기가 한 종목이 한 수익이 한 30% 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희망 고문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가 한 번 더 가면 차를 바꿀까? 한 두세 번 상한가 더 가면은 오피스를 하나 사서 임대줘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큰 꿈을 네. 계속. 뭐 친구들한테 야 이번에 내가 괜찮은 거 한 게 있는데 이거 팔면은 너네한테 좋은 거 하나씩 기다려.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잘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수익은 계속 쌓아 나가면서 불러나가는 거죠. 네. 한두 번의 매매로 물론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쵸. 그런 분들의 경우에 일단 그 정도 벌었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진짜 그게 뭐 영원히 더 갈 줄 알아요. 더 갈 줄 알아요. 그런 종목 그쵸.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네. 한두 번의 매매로 인생을 바꾼다거나 뭔가 찬스를 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월요일에 이어서 할 거예요. 네, 다음 일단. 주에 멘탈 컨트롤 나머지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테크니컬 컨트롤. 테크니컬 컨트롤은 멘탈 컨트롤보다 좀 간단해요. 왜냐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여기 방송한 지금 4개월 이상 지났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한 방송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 네. 자신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이러한 방송 자체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사소한 종목 한두 개 주는 것보다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오늘은 김재윤 전문가가 저희가 종목 분석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매매를 꾸준히 해오시면서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멘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투자 원칙에 대해서 김재윤 전문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너무 주옥 같은 어디 가서도 돈 주고 들을 수 없는 너무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오늘 방송하는 내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 인사 아쉽지만 여기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본인들이 들으시면서 몇 가지 정도 해당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멘탈 컨트롤 좀 잘하시고 하반기 시장 대비를 좀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